예, 이번에는 좀 이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난 9일 이라크에게 더 이상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산 석유를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은 이러한 이란한테 그 핵 문제 가지고 한번 대화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근 채찍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자고 하면서 또 이라크한테는 이란 거 기름 사지 말아라. 경제 제재 들어가는 거고 이제 최대 압박 2.0 네 굶어 죽으면 나오고 협상장에 뭐 이런 당근 채찍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란이 지금 요즘 말썽을 좀 피우고 있어요. 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시리아 뉴스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근데 시리아 뉴스 핵심이 지금 약간 오보가 있는 게 뭐냐면 알리와트에서 HTS 랑 이제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오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알리와트가 아사드 정권의 그 핵심 세력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잔존 아사드 세력들이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고 HTS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란이 살아 있어요. 막 많이 헤즈볼라가 빠개져서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리아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유념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트럼프가 협상장에 나오고 이렇게 좀 당근 채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란한테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뒤에서는 또 이스라엘하고 야 이란을 공격해야 되지 않겠냐 니들이 한번 공격해봐라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플랜이 이게 이제 협상의 대가 미치광이 전략이 일부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이란은 핵무기 브레이크아웃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농축 우라늄 그 원료거든요. 핵 원료인데 지금 12개를 만들 수 있게 됐고 벌써? 이미 작년 전부터 이미 이란은 핵 무기화 단계, 소형화 단계, 이거 탑재하는데 웨퍼나이즈 단계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메니가 뭐 쌍욕하면서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형적인 그 중동의 그 침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시간 끌게 하는 거거든요. 협상을 느리게 해서 그 기간 안에 핵무기를 빨리 개발하자. 약간 이런 노선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모르냐? 알죠? 그러면 트럼프의 핵심 카드는 뭐냐? 비장의 카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이미 지난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 12월 월스트리트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이랑 이스라엘 군 정보 당국이 이란 핵 공습 계획을 이미 다 수립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트럼프나 이스라엘 쪽에다가. 근데 다 함구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하지만 겉으로는 협상하고 채찍 당근을 쓰지만은 최후의 카드는 하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카드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 핵 공습입니다. 그걸 딱 이제 마지막 카드 낳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자랑 비슷해요. 가자도 우리가 개발해 줄게 뭐 인질 협상 해준 거 하다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럼 지옥문 보여줄게. 이게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란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연내 아니면 후년 안에는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란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뭐 이란은 뭐 장시간 뭐 이게 경제 제재를 서방으로 받았기 때문에 1인당 뭐 GDP 국내 총생산이 이미 반토막 45% 감소했고요. 화폐 가치는 1년 사이에 40%가 급락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이 37%예요. 물가가 37%면 거의 뭐 경제 박살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중국하고 비공식 원유 거래를 하는데 또 막상 자국은 또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천연가스 또 에너지 자원 관리 실패하면서 현재 이란 학교 정부 시설에 수시적으로 순환정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내치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다 대리사한테 꼬라박고 국내 이제 민초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보면은 네트냐후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그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란의 그 중소도시에서는 네트냐후 벽화가 있어요. 네트냐후를 찬양하는 벽화가 있어요. 이란 주민들. 그만큼 정부랑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죠. 신정체제 지도부하고.
경제난 폭발하고 있고 공무원들 연금도 제대로 못 주고 그다음에 석유 부문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이 지금 끊겨가지고 석 달 동안 이제 시위가 이제 파업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제 민심하고 히잡 시위란 정치적 이슈랑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이란을 워치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란 민초들이 지금 불을 끓고 있다. 혁명 전야에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 이란에서 오래 살다가 나온 분하고 저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란 국민들의 그 정서, 그 상태가 미국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란에 대해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979년에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란의 마지막 왕이에요. 레자 팔레비가 그 거의 이제 그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그 전에 이제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까지 아마 그 미국에서 살고 있나 본데 최근 들어서 이 아들이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강력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레자 팔레비 왕의 아들 트럼프한테 뭐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죠. 이제 레자 왕자인데 왕세자인데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망명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왕자가.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뭐 망명 정부를 구성해서 우리 과거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상해다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왕세자가.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집권과 함께 트럼프의 최대 압박 2.0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란 민초에 대한 최대 지원도 같이 병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하메니의 신정 체제를 붕괴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과 신정 체제 지도부가 지금 이 간극이 엄청나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톡 치면 이제 혁명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례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 영국과의 매체에서의 인터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그 신정 체제를 옹호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죠. IRGC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대리 세력도 총괄하는데 여기 IRGC 중간 이제 장교들이 이제 영관급 장교들이 지금 귀순을 한다는 거예요. 어허.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료들도 이탈하기 시작하고 중간급 관리자들이 뭐 우리로 치면 사무관급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전향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권의 나팔수역하는 그 케이한이라는 매체가 있나 봐요. 이란에 메이저 매체고 거기에 주필인 메우디 나시리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메니 세력이고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이론 설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최근에 레자 왕세제를 갖다가 지원하고 나왔어요. 그 정권에 어떻게 보면 나팔수 역할, 이론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조차도 정권을 배신하고 신정체제를 배신하고 이제 할레비 쪽 왕자로 넘어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컨트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통제된 내파. 이거에서 쿠데타 일어나면은 또 무정부되고 뭐 아랍의 봄처럼 난장판 되니까 절제된 그 네팔을 지금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79년 호메이니 혁명 같은 경우는 선고할 수 있는 그때도 약간 무혈 혁명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 군부가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IRGC를 중립으로 돌려놓으면은 역성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혈 입성할 수 있고 등등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란 민초들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해외 그 언론 매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왕세제는 79년 당시에 이란 국민과 2025년의 이란 국민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샤 왕조고 독재인 줄 알았는데 신정체제니까 더 이거 삭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 기억이 나는데 이걸 두 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신정체제에 대한 그 불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취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네티냐후 벽화를 그려놓고 제발 네티냐후 쟤 좀 때려달라고 미국한테도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금 제재는 우리가 견딜 수 있으니까 쟤부터 제거해달라고 이란 국민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영국 매체 기자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지와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 미국이 돼가지고 이라크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장판 되고 아프간도 난장판 되고 아랍의 봄 때문에 중동이 난장판 됐는데 요번에 만약에 참수작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란도 난장판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레자 왕세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의 다수는 그 시아 막 도라이 이런 종파들이 아니다. 이라크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란은 세속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혁명이 무혈혁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민초 밭이 다르다는 거죠.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뭐 시아 순위 그다음에 쿠르드 3대 종파가 서로 잡아 못 죽여서 난리를 쳤거든요. 종파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제하고 내린 게 사담 후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악마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빠개져요. 근데 후세인이 제거되니까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근데 이란 국민들 수준은 높다라는 거죠. 세속주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애들하고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혈혁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란 신정체제를 무혈협정으로 무너뜨리는 건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신정체제랑 핵이랑은 이 정권 안보거든요.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거해줘야 무혈 입상이 가능한다라는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결 조건이 핵을 제거시켜야 네. 핵이 왜냐하면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김정일도 결국에 버티는 게 핵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김정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정체가 핵을 띄어트려 놓고 그래야 이제 무혈 그 민중봉기로 이제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